네, 오늘 이제 테마인 유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평소에 이제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동양사상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동양이냐예요. 근데 우리가 저 중동이나 이런 데를 동양권에 편입시켜 생각하지를 않게 돼 있어요, 관습적으로. 그러면 중국, 인도, 일본, 예. 그리고 거기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뭐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동양 사상은 곧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중국 사상으로 이렇게 등식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를 어떻게, 그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동양 사상이라고 보통 우리 학계에서 그러면은 인도에서부터 뭐 중국, 한국, 일본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중국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네. 우리가 중국과 문화적으로 가깝고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가장 머리에 떠오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사실은 불교라는 것을 통해서 인도 사상도 만만치 않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전체를 이제 동양 사상이다. 대개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문명이 이제 막 쫙 그 밀고 들어왔을 때 그게 상대적으로 수비하는 입장에 있었던 대응하는 쪽에 있었던 그쪽 사상들을 동양 사상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나도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유교하면 아무래도 중국 사상으로 등식화하는 건 맞겠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중국 사상의 적극적인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던 예, 영향력이 하에 있었지만 또 딴 나라와 달리 또 유교의 어떤 중국 유교를 극복하고 네. 새로운 그 경지를 개척한 것도 우리나라 유학의 특징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서구 뭐 사상, 서구 문물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 한 천여 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의 논리로만 동양 철학은 뭐 훨씬 더 우월하다고 너무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가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대원군 때겠지만 쇄국의 시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 쇄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라는 게 예. 너무나 그쪽의 문물이 압도적이어서 아마 예. 그러지 않았던가 싶은데 그러니까 동양 정신에 대한 희구는 그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뭐 서방권에서도 이 동경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문물이 어느 정도 이제 정비되고 소위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이후에 다시 또 중요한 유력한 가치로 이렇게 제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제 그 동양 사상이 그 현대 이제 문명이 들어오고 나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동양 사상이 마치 그거에 대한 만병통치약처럼 행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예. 그 서양 문명이 그만큼 또 뛰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있는 정신도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양 문명은 뭐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역시 이제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한동안 우리가 놓고 살았던 무조건 그냥 서양 것이 좋다고 하고 살았던 그것은 아닌가 보다. 또 한편으로는 동양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리 표면을 서양 문명이 지배해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 풍토 속에서 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어떤 핏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옵니다. 네.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은 다시 재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좋다 나쁘다 이 판단을 떠나서 겸손하게 이제는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 열었습니다. 동양 사상 할 때 그게 설사 뭐 오리엔탈리즘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신주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서양 사상에 대한 이 우리 동양 사상이 주는 어떤 이끌림이라고 그럴까요? 네, 또는 뭐 통속하면 매력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우리가 조금 그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인도를 보면은 일단 철학과 종교가 나눠지지 않죠. 인도에서는 네. 종교와 철학이 언제나 함께하고 언제나 삶의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중국의 학술을 총체적으로 정의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그 유교하고 반대쪽에 있다고 하는 장자라는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중국의 학술은 내성의왕지도다 그럽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적으로는 왕이 되어서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개인의 완성과 어떤 사회의 완성을 동시적으로 추구한다는 또 강한
어떤 실천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함께 있습니다. 동양 예. 사상에는. 저는 이제 철학을 합니다마는 서양 철학은 오히려 학문 철학의 근본을 얘기하면 경이감 아니면 어떤 지적인 추구가 독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양 사상은 끊임없이 종합적이고 언제나 나와 세계를 나누지 않고 그 궁극의 완성을 추구해 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말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고 지금은 이 토양이 깨져서 그런지 동양 사상 하면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뭐 정신적인 영역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이 오히려 동양 사상의 종합적인 매력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얘기를 해준다. 예, 서양 철학의 엄밀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엄밀성, 엄정성. 엄정성. 요것에서 이제 조금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신할 만한 장점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왜 동도서기요? 예. 학자들도 입장이 꽤 다르던데 우리 개화기 때 어쨌든 예. 우리 동양 정신을 근본으로 삼아서 예. 서방의 여러 문명을 문물을 쓰자. 이용을 하자 하는 이제 그 동도서기가 지금도 오히려 상당한 분들에게는 이 지배적인 사유로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제 동도석이라고 할 때 도라는 말과 기라는 말이 이제 주역에 나오거든요. 우선 그 동도석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화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발상의 잘못이 있습니다. 예. 도와 기는 원래 함께 붙어 다니는 겁니다. 기가 이러면 거기에 맞는 도가 있고 그런 거지 도는 동양의 도를 쓰고 기는 서양의 기를 갑자기 쓰자 이런 발상 자체가 도화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모순된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과학 문명을 만들어내는 데는 거기에 정신이 있습니다. 예. 그건 싹 빼고 동양 정신으로 갈아넣자. 그거 안 되는 거죠. 또 비유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 것은 나무와 토양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나무가 자라던 데는 그러한 토양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 땅에다 이거 좋은 나무라고 해서 심어버리면 나무가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살려면은 그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신이라든지 사상, 철학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상이 이끌어가던 구체적인 현실과 토양, 사회적인 배경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걸 떼내고서 갑자기 이것과 이것을 맞추자고 하면 둘 다 죽는 결과가 올 수 예. 있다는 걸 우리는 미리 염두에 둬야 되죠. 그러니까 서구의 압도적인 근대 문물이 네. 단지 뭐 기술 차원의 문제 이게 아니라는 아니죠. 말씀인 거죠. 예. 과학 문명을 낸 데는 그 정신이 또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가 동양이냐 이런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이제 서구에서 이 기원을 갖고 있는 이런 책상의 형태라든지 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고육책으로 동도서기도 얘기해봤습니다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건 참 터무니없는 발상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가 동양인도 서양인도 아닌 그냥 현대인이다 이렇게 또 편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렇죠. 것도 지금의 시점에 충실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